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22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북한이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3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라는 논평을 냈는데, 이 글에서 남조선이 최대 800km로 한정된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국제사회와 남조선 내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남조선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이미 수차에 걸쳐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며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바싹 끌어쥐고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 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또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저들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며, 우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며 조선 반도의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기회에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 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 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쌓여 이쪽 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비난의 숨은 의도는, 북한의 이러한 지적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처음 내놓은 반응으로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아닌 외교 전문가 논평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면서도 비난 수위를 조절하며 추후 판단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논평의 숨은 속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한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이간질이다. 한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한미 동맹으로 묶여있고 미국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 한 더불어 러시아와 맞붙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발할 필요도 없음에도 한국이 그것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번 성명은 미국을 적극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지침 해제 자체가 북한을 향한 적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북한도 국가 방위를 위한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비롯해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암시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과 직접적 대화에 나서기보다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먼저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로 이어져 중국을 직접 겨냥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미국이 해제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을 유도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네 번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함으로써 당분간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또다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나 북한의 본심을 따로 있다. 다시 말해
이번 미사일 지침의 해제를 바라보며 아주 착잡한 마음이 들도록 만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바로 미사일 지침 해제가 북한에게 미칠 영향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가스라이팅하되 마음대로 조종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핵무기 때문이다. 절대적 무기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북한만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한 핵우산 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을 조롱하듯 우습게 여긴 것이다. 자신들 뜻대로 얼마든지 능멸할 수 있는 상대로 봤다는 이야기뒤 여기에 정부의 망북 정책도 한몫했다. 그런데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핵무기 수준급의 미사일로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의 억지력이라는 것은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공격을 했던 그 적도 그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할 때 생겨난다. 북한이 만약 우리를 어떤 무기로든지 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더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히 한국을 겨냥해 도발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의 존재를 믿고 남쪽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미 개발에 성공한 핵무기 수준급의 미사일 때문이다.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음에도 미사일 지침 때문에 당당하게 드러내지도 못했던 미사일이 있다. 바로 현무-4 가칭이다. 이렇게 가칭을 붙인 것은 개발이 끝났는데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어 아직 공식적 이름을 붙이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3월 시험 발사한 현무-4는 마하 10시속 12,240km 이상의 속도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이 현무-4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지상에 떨어질 때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 1000톤의 TNT를 터뜨릴 때 위력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사일 지침 해제는 현무-4의 사거리나 탄두 중량에 관계없이 개발을 완료해 곧바로 실전 배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탄도미사일 현무-A, B, C와 순항미사일 현무-3A, B, C 개발에 모두 성공해 실전 배치를 마무리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현무-A가 300km, 현무-B가 500km, 현무-C가 800km이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인 현무-3A, B, C의 사거리는 500km, 1000km, 1500km 수준으로 북한 지역 어디라도 충분히 타격 가능하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순항미사일이다. 순항미사일 중에서 1500km를 넘는 사거리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도 이들 국가들과 함께 성공한 것이다. 이 순항미사일은 지상 발사도 가능하지만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해상에서 얼마든지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독침과 같은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량 응징 보복. 북한은 시시때때로 한국을 위협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면서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국지적 도발도 감행하지만 북한이 도발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 보복이 기다린다면 감히 한국을 향한 도발 계획을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몇 배의 응징 보복을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세력이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미사일 지침의 폐기는 바로 북한에 핵이 있다 할지라도 북한을 향한 대대적인 대량 응징 보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우리는 대신 요격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정밀도 면에서는 북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뛰어나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겨냥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 수립된 대량 응징 보복 KMPR 계획은 원래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함께 이른바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세축 체계의 하나이다. 그런데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은 바로 만약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곧바로 평양 능라도를 중심으로 조성된 북한 지휘부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초토화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다시 말해 북한이 두려워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려면 탄도미사일 한 발당 중량이 최소 2000kg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무-4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에 시험 발사에서 현무-4를 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췄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면 사거리 2000에서 3000km 수준의 탄두 중량을 10톤까지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이젠 중국도 감히 한국을 쉽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사일 지침의 해제로 말미암아 북한을 향한 대량 응징 보복은 그야말로 현실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렇게 강력하게 미사일 지침을 콕 찍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 시기에 미사일 지침만을 열거하며 반발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반발한 이유는 과연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더라도 북한을 겨냥한 핵무기급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지 말라는 협박이다. 만약 북한을 겨냥하는 미사일들을 개발한다면 북한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 그리고 더 이상의 남북 대화도 없을 것이라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두고 볼 일이다.